한 그릇찌면이 나오면서 네.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폰이 바뀝니다. 쿠폰.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변동이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부 담당자들이 네. 조금 더 통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배민 쪽에서는 1인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조금 내려주는 척을 하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사실상 시선 회피시키는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사회 경제 쪽으로 많이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자영업에는 좀 어떤 영향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기업들 이 쇄신이 들어가고 있고 주가만 보더라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대한 이제 지원 정책, 빚 탕감, 그 다음에 상품권 제공들로 해서 제가 그 전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선순환 단계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조금 봐야 될 것은 이 순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순환에서 효과가 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배민이죠.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배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온라인 플랫폼이죠. 일단 배민에서 한 그릇찌면이 났습니다. 한 그릇찌면. 한 그릇찌면이 나오면서 네.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쿠폰이 바뀝니다. 쿠폰. 할인. 이게 즉시 할인.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걸 알아서 해라. 수수료에 대한 부분 1차적으로 알아서 바꿔라 해서 일단 배민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하에 대한 뭐 그런 수수료 면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고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객단가가 높은 것들은 그냥 놔두고 한 그릇찌면 1인분에 대한 부분을 점주님들이 가격을 10,000원짜리로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면서 자기들이 나는 수수료 면제해 줄게. 일타쌍피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변동이 있느냐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죠. 근데 네. 여기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무료 배달하는 것은 1인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차지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높은 한 22,000원, 3,000원 부분에 대한 부분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수익률을 측정을 했는데 이번에 얘들이 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1인분에 대한 지면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미는 것 자체는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죠? 23,000원짜리를 주문을 1인을 잡아버리면 매출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배로 늘어나는 그렇죠. 개념이죠. 무료 배달의 단점은 1인 배달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면 점주들이 안 하거든요. 1인 배달은 수수료대가 40%대가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최소 주문 금액을 높이는 현상 때문에 보통 주문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바뀌었다. 그리고 1인분을 너무 안 시키네. 그리고 이제 무료 배달이 안착화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수익을 이게 물걸레 짜는 겁니다. 물걸레.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 면제, 그다음 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뭐 할인 금액, 쿠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일단 이 한 그릇찌면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유도시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거를 얘네들이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한번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원해줄 때는 일단 써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뀔 때 근데 바뀔 때가 지금 정권에서는 좋게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뭐 협의안 같은 것들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는 뭘 노린다? 로직을 노린다. 그러니까 한 그릇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죠. 잘 보세요. 네. 가장 간단해요. 지면 자체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미쳤다고 바깥에 뭔가 세워놓고 몇 억 주고 광고합니까? 버스에 미쳤다고 배너를 다 붙입니까? 택배 차량에 미쳤다고 다 붙입니까? 자주 보여야 되는 현상. 네. 자주 보이고 상단에 올라가야 주문율이 높아진다. 자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진다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그릇찌면을 해서 진행을 하되 노출을 높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효과로 진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네. 사람들이 시켜 먹을 때는 그냥 여기 음식 카테고리에 가가지고 시켜 먹는 사람도 있지만 한 그릇찌면은 뭐 할까? 시켜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 그릇찌면 갔다가 음식 카테고리 갔다가 하니까 계속 본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2인이 시켜 먹을 때도 있고 혼자 시켜 먹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각인 효과가 높아진다. 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문량은 높아지고 재방문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하나에 대한 수수료만 보고 진행을 하시지만 그런 보이지 않는 효과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거는 수수료를 지원할 때 해보는 게 낫습니다. 그 대신 단 이게 있어요. 15,000원까지의 상품을 20% 할인을 무조건 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자, 검수가 까다로워요. 15,000원을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햄버거 세트에 플러스 내가 뭐 사이드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은 15,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를 추가를 하면. 네. 근데 거기서 20%를 때려버리면 식자재율이 40%가 넘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제품마다 식자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끼워 넣기를 해서
세트 구성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뭐 원래 기존에 뭐 한 12,000원대 음식을 가격을 올려가지고 다시 금액을 할인해서 이제 12,000원대로 맞춰가지고. 그건 배민이 안 해줍니다. 13,000원짜리로 배민에 판매하고 있던 거를 15,000원으로 늘려가지고 하면 그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족발 소자랑 뭐 막국수가 15,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족발 반, 불족발 반, 막국수 소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배민에 판매되고 있는 메뉴로 하면 얘네들이 그람수를 따져서 몇 퍼센트로 그람수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이런데 20% 할인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메뉴를 만드세요. 수익률 좋은 것들로. 그리고 한 개 메뉴 등록에서 밑에 있는 것들을 옵션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한 그릇 지면에서 한 개를 시켜 먹을 때 추가 옵션들로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왓더버거 내부 자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수익률을 충족시키면서 노출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 수익률보다 크게 안 낮아진다는 거죠. 오히려 뭐 좋아지는 건가요? 좋아질 수도 있죠. 막국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좋거든요. 면이기 때문에. 네. 예, 원가가 낮기 때문에. 그럼 막국수 꽃배기 2개 넣고 소자 이제 미니 보쌈처럼 족발을 만들면 한 그릇 지면이 완성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내 메뉴가 1인분이 아니어서 이거를 놓치는 거 조금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세요. 이거는 한 메뉴를 판매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내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다각화해서 인지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제 할인 쿠폰이 바뀐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폰을 뭐 3만원에 2,000원, 5만원에 2,500원 꼽아놓고 또 다른 즉시 할인 뭐 1,000원 이런 게 꼽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인 쿠폰의 개념이 없어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도입이 돼봐야 되겠지만 그냥 쿠폰을 꼽으면 그냥 자동으로 다 할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쿠폰을 꼽는 거를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팅할 필요가 있다. 지금 크게 변경되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수수료율이 낮춰지면 수익이 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들고 가야 된다.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네, 그러면 그 즉시 할인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즉시 할인이 또 두 종류로 나뉘던데 그건 네. 어떻게 좀 바뀌는 건가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통합 할인 2,000원 이상을 하게 되면 1,000원은 알뜰 한집 배달 배달팁 할인으로 빠지고 나머지 금액은 모든 주문 금액, 그러니까 음식 가격에서 할인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 대한 수수료 그 온풀법에 대한 그 방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방어가 어떻게 연결되는 그래 건가요? 이게 이제 모든 주문 금액의 할인이나 그 배달 팁을 할인을 해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온풀법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라이더들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네. 자 수수료를 깎아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점주들이 이거를 2,000원을 해서 수수료를 깎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점주들에게 또 이제 상계 처리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알뜰 한집 배달 배달팁에 대한 할인이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2,000원을 덜 받아. 점주는 2,000원을 덜 받아요. 시켜 먹는 분들은 2,000원 할인을 어떻게든 받아요.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나누는 거죠. 음식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라이더에서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라이더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점주가 하기 때문에 라이더들한테 돈이 들어가겠죠, 추가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2,000원은 점주들이 나가는 돈이야. 가게 점주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라이더들에게 배분하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수혜를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배민은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2,000원에서 점주가 2,000원을 할인해 주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더들도 1,000원이 무조건 할인이 되고 모든 주문에서도 할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게 입장에서는 2,000원이 나가는 건 맞고 그리고 그 배민은 어차피 소비자들이 2,000원을 이제 안 받는 걸 점주들한테 받으면 되니까 배민은 문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설정해 놓으면 배민에서는 더 노출도 더 많이 올려주고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통합할인 2,000원 꼽아라 이 말이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설정하는 그냥 쿠폰 같은 경우는 3만원에 얼마, 5만원에 얼마는 그는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100% 다 적용이야. 네네. 그러면 2만원 했을 때 2,000원 할인이면 10% 할인이거든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까 이제 로직 싸움이란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그릇 지면이랑 뭐 이런 즉시 할인으로 이제 막 노출도가 조금 결정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거컬에 대한 노출은 좀 괜찮을까요? 우가클은 지금 랜덤 형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데 사실 우가클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가클을 꼽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배민에서는 주문수, 리뷰수, 찜수, 그 다음에 전체 매출량을 우선적으로 올려주되 이제 아예 우가클을 안 찍는 사람들이 우가클을 찍는 사람보다는 낮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고액 매출자는 우가클을 무조건 찍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있었을 때는 내가 800원을 찍어도 500원을 찍는 사람보다는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직이 있어요. 제가 테스트한 결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가클은 지금 고정 금액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자꾸 말씀드렸죠. 600원 이상 찍으면 안 된다. 800원을 찍어도 올라가는 건 똑같다. 그러면 600원 찍고 많이 팔아가지고 모수를 올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반에. 네.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생기는 기능들을 많이 이용해서 노출도 올리고 매출량도 늘어나면 우가콜도 적은 금액이라도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 대신 한 그릇쯤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조합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챙기셔야 되고 통합 할인은 제가 또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그릇쯤은 한 그릇쯤면대로 팔아 넘기고 나머지는 음식 배달이랑 가게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쿠폰을 조금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좋죠. 그 대신 객단가를 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메뉴에 대한 옵션들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그것들을 이제 추가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만족감을 올리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커스터마이징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리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지점에서 조금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배달 전문점은 좀 다르게 좀 세팅을 해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통합이죠. 그러니까 배달 전문점은 배달만 하기 때문에 조금 솔직히 말하면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이게 중요해요. 온라인은 어느 정도의 수준만 맞춰놓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광고로 치면서 매출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온라인만 한다. 이거는 사실상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컨텐츠를 찍어내는 사람들은 인스타만 합니까? 아니, 다 하죠. 유튜브도 하죠. 네. 틱톡도 하죠. 네이버도 하죠. 카페도 하죠. 그러니까 네 개를 다 같이 광고를 설정해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네. 음식점도 똑같이 해야죠. 근데 배달 전문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면은 포장밖에 없지 않나요? 포장이라도 해야죠. 그 대신 입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나요? 배달 전문점들은? 배달 전문점들은 이제 배달에 거의 집중을 해야 되죠, 사실상.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포장으로 판매하면 배달 수수료가 보통 20에서 30%가 나간다고 치면 15%만 할인해 주면 돼. 그럼 내가 5% 남잖아요. 네, 맞죠.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포장은 없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전문점에서 포장을 하는 확률이 보통 적단 말이에요. 네. 보통. 그래서 월세와 보증금, 권리금에 따라서 이제 그 포장 업체나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한다고 하면은 오프라인 상권에 대한 월세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 정도. 그 정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에서 월세 70만 원에서 이제 1억을 하려고 하면 광고비를 그만큼 태워야 돼. 400에서 600 빼기 70만 원. 그렇게 해야 1억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려면은 포장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컨텐츠도 펴야겠네요. 같이. 해야죠. 계속 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다각화를 시켜야 돼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인 게 다각화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중에 독과점들, 배민 요기요 쿠팡, 요기요는 좀 떨어졌더라도 그쪽은 그냥 무조건 깔고 가고 나머지 인스타나 뭐 네이버나 당근으로 인해서 포장이나 오프라인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뭐 자사입이 있으면 자사입으로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사입이 없는 분들은 전화 주문으로 유도를 시켜가지고 간단하게 자사입을 만드는 방법은요 전단지나 아니면 자석 전단지 같은 경우에 QR코드를 하나 넣습니다. 네. 그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네이버 포장이나 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전화번호로 해가지고 전화를 바로 할 수 있게끔 QR 찍으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화 주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협의한 게 10,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 이제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조금 효과가 있는 걸까요? 정부 담당자들이 네. 조금 더 통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체 매출에서 10,000원 이하에 대한 주문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 오케이 그럼 10,000원 이하 수수료를 떨어뜨려 줬네. 진정으로 이거를 수익률 개선을 시키거나 자영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리려고 하려면 이 정부 담당자들이 어느 수치에 가장 많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뜨리는 게 낫지 여기서 오케이 수수료 안 받겠다 이것은 사실상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댓글 이런 것들만 봐도 이게 무슨 상생 협안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바뀐 것이 정부가 이제 수수료를 감안해라. 그리고 이제 배민 같은 경우는 감안해야 되는 건 인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감안하면서 수수료를 조율하면서 보여주기식이 좋으냐라는 것은 아마 배민 쪽에서는 1인분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조금 내려주는 척을 하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15,000원에서 25,000원까지의 주문에 대한 수수료가 가장 중요하죠. 그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시선 회피 시키는 거 1인분에 대해서 이게 중개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발각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한 그릇 치면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와 쿠폰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하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끈 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돼요. 이 부분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식자재를 줄이고 기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교촌시켜 만데 5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마리 시키거든요. 저는 많이 먹어서 5만 원이 넘어. 53,000, 54,000원. 그래서 그들도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포장지를 조금 약간 에코백 비슷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상단화예요. 상단 노출. 네. 그 다음에 다각화에 노출이 되는 거가 핵심에서 거기서 객단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 그리고 식자재 가격을 최대한 줄여서 만드는 것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 배민에서 이렇게 바뀌면 혹시 쿠팡에서 좀 바뀔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주문이 이렇게 이제 쏠리면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를 또 이제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네. 내가 아이디어 냈어. 괜찮네? 빨리 할게. 해야 되는 거죠. 쿠팡은 보통 경기 수도권은 굉장히 많이 이용을 네. 합니다. 하지만 지방권들은 배민을 아직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막 광고들을 막 하고 있어요. 제가 왜 광고를 하고 있냐고, 제가 싸움을 하고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틱톡, 인스타 이런 곳들에서 배민 자체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출출할 때는 이거 햄버거 50% 싸게 먹자. 쿠팡에서는 첫 주문했을 때는 저기 10,000원 지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매에 대한 비용을 수수료에서 그들이 수치를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시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쟁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건 자영업자들이죠. 그들이 1위를 탈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없는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큰 움직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계속적으로 그 고래들이 움직이는 물살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래가 간다 해서 고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는 쿠팡 배민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점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 게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 하면 제가 또 보면서 또 이게 다르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댓글 같은 거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 그냥 맹목적인 비난은 제가 삭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장사꾼 안 선생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최신 정보나 도움이 되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찍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추천 좀 써주셔서 저희에게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